를 좀 빡세게 푸는 부분이 요 등가속도 운동, 특히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될 거야. 요 부분 좀 빡셀 거예요. 요 부분이 그 정확하게 분석하기가 쉬워가지고 이걸 넘어가게 되면 이제 분석하기 너무 빡세지거든. 근데 여기까지는 좀 분석하기가 쉬워서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문항들을 내기가 좋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직선상에서 운동들을 주로 볼 건데요. 등속 직선 운동은 어떤 운동이야? 등속이고 빠르기가 일정하고 직선이야. 빠르기와 방향이 일정하니까 뭐가 일정한 거야?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해요. 속도가 일정하니까 속도가 변하지 않았지,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속도가 0이다. 우리 A 가속도 정의가 뭐였어? 델타 T분의 델타 V였죠, 그쵸? 근데 이게 얼마일까? 속도 변화량이 0이니까 가속도가 자동으로 0이 돼야 돼요. 그럼 R자임은 얼마일까? F는 MA잖아. 0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힘을 아예 받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힘을 받더라도 R자임이 0일 때, 힘을 다 합쳐놨을 때 0이 되면 이제 그럴 때는 등속 직선 운동하거나 정지해 있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은 속도가 유지되는 운동이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식을 어떻게 쓰냐? 우리 거속시 있잖아요, 그치?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그래서 시간분의 이동거리잖아. 그래서 속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시간분의 이동거리인데, 근데 등속 직선 운동에선 속도가 일정한 거잖아. 그래서 속도는 이동거리 대신에 뭐가 오면 될까? 변위가 그냥 그대로 와주면 되겠죠. 변위는 속도 곱하기 시간 이렇게 될 거고, 밑에 등속 직선 운동의 그래프에서는 속력이 시간에 대해 안 바뀌지만 또 뭐도 안 바뀔까? 속도도 시간에 대해 변하지 않겠고, 그래서 속도와 시간 그래프의 밑부분 넓이가 뭐가 돼요? 얘가 변위가 됩니다. 속도와 시간 그래프를 그렸을 때 속도 값이 안 바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 세로 값이, 높이 값이 속도, 그다음에 이 가로 값이 시간이 되잖아. 걸린 시간.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 곱하면 뭐가 나와야 돼? 자동으로 변위가 나와야 되죠. 속력에다가 걸린 시간 곱하면 이동거리가 나와야 되듯이. 그래서 이 등속 직선 운동 같은 경우는 속도 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속도 시간 그래프가 이렇게 상수 형태. 그래서 이 넓이가 직사각형 형태로 나오게 되고 이 밑부분 넓이가 자동으로 뭐다? 변위가 되었었죠. 그다음에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 대신에 또 뭐가 될까? 변위 혹은 뭐 위치 시간 그래프가 와도 되겠죠. 변위 시간 그래프가 나왔을 때 기울기 뭡니까? 기울기는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은 좀 심플해요. 뭐 별건 없어. 우리 중학교 때도 했던 거라서 크게 못할 건 없는데, 밑에 있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고 뭐가 똑같다는 거야? 가속도가 일정하다. 가속도가 똑같다. 그러니까 R자임이 일정한 거예요. 일정한 R자임. R자임이 일정. R자임이 일정해도 등가속도다.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면 가속도가 일정하면 돼. 근데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면 직선상에서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고 이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 방향이랑 가속도 방향이 서로 평행해야 돼.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평행할 때 등가속도인 직선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평행하지가 않아, 뭐 수직하거나 비스듬해, 그럼 방향이 바뀌어요. 방향이 바뀔 거기 때문에 직선 운동이 될 수가 없지. 직선 운동이 될 거면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평행하다는 게 뭐야? 같은 방향이거나 아예 반대 방향이거나 둘 중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같은 방향 먼저 얘기해 볼 거고 그 아래는 반대 방향도 있어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식, 우리 가속도 정의 자체가 뭐였죠? A가 뭐였어? 가속도는 시간의 변화량 델타 T분의 속도 변화량 델타 V지, 그치? 그래서 변화량은 항상 어떻게 계산하지? 나중 빼기 처음이죠, 그쵸? 근데 이때 여기 제시된 것들을 보니까 나중 속도를 그냥 V라고 하겠대. 그 다음에 처음 속도를 V0라고 하고, 가속도 A, 그 다음에 T, 나중 시간인 거고, 처음 시간은 그냥 0초인가 봐. 처음 시간은 그냥 0인가 봐. 그 다음 S를 변이라고 해보자. 이렇게 되면 이때 A는 나중 시간 T초에서 처음 시간 0초를 뺀 게 분모, T 빼기 0이니까 그냥 T겠죠. 그 다음에 분자는 나중 속도 V에서 처음 속도 V0를 뺀 겁니다. 그게 뭐다? A라는 가속도로 일정하다. 이거를 이제 이항을 하면 자연스럽게 V 빼기 V0가 뭡니까? AT가 돼.
속도 변화량은 가속도에다가 걸린 시간을 곱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럼 또 한 번만 더 이항을 하면 V는 V0 더하기 뭐예요? AT 이렇게 나온 거야. 가속도의 정의에서 가속도가 일정 상수값을 가진다면 V는 V0 더하기 AT 몇 차 함수의 시간에 대한 1차 함수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속도 시간 그래프를 일단 그려볼게요. V는 V0 더하기 처음 속도 더하기 AT 시간에 대한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지, 그치? 속도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였어요? 그 밑부분 넓이의 변이지, 그치? 기울기는 가속도잖아. 근데 가속도가 어때요? 일정하니까 기울기가 어때? 일정하지, 그치? 또 이렇게 해도 되고 속도 시간 그래프, 속도가 시간에 대한 1차니까 어떻게 돼? 1차니까 기울기가 일정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가 이렇게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 형태로 나오게 되고 이 경우에는 사다리꼴이라고 할 만하겠죠. 속도 시간 그래프 밑부분 넓이가 뭐예요? 변이잖아. 그러면 사다리꼴 넓이 구할 때 제일 먼저 시도한 게 어떻게 해? 직사각형 넓이랑 직각삼각형 넓이로 이렇게 쪼개서 더해보자. 그러니까 잘라가지고 넓이 구하면은 더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래 넓이는 어떻게 돼? V0 곱하기 T. 그 다음 위에는 T예요 여기가, 그치? 밑변이 T고 그 다음에 여기는 높이, 요 직각삼각형의 높이는 V 빼기 V0거든 사실. 그렇죠. 근데 V 빼기 V0가 뭐였더라? 이게 속도 변화량이었고 이거는 A 곱하기 걸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게 0초부터 걸린 시간이니까 AT가 됩니다. 자동으로. AT. 요게 AT가 되겠죠? V 빼기 V0인데 AT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조금 더 간단한 식으로. 그러면 넓이가 밑변 T, 높이 AT인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 AT 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변이는 그냥 심플하게 V0T 직사각형 넓이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직각삼각형 넓이 더한 거야 그냥. 그 위에 식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S 변이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으로 제시가 됩니다. 시간에 대한 몇 차? 2차 함수인 거 반드시 기억. 2차 함수야. 2차 함수의 특징. 2차 함수 어떤 특징이 있어요? 대칭성이 되게 좋아. 그치? 2차 함수 이렇게 생겼잖아. U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생겼잖아. 대칭축이 어디가 될까? 여기. 여기. 여기 대칭이잖아, 그치? 이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에요. 특정 시간점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값 나올 거라는 거야. 괜찮아요? 괜찮은 거 맞나? 오케이, 믿을게. 자, 그래서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제곱이고 이때는 대칭축이 아마 이 왼쪽에 있는 것 같아. 근데 아래 같은 경우 가속도가 음수일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럼 가속도가 음수다라는 거, 가속도가 양수다라고 할 때는 운동 방향이랑 같은 방향의 가속도를 우리가 가속도가 양수일 때 이렇게 볼 수 있고 운동 방향이랑 가속도 방향이 정반대일 수도 있다 했죠. 우리 등가속도 직선운동 조건이 뭐였어? 가속도가 일정하고 어땠어?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평행했어야 됐어. 우리 평행한 것 중에 방향이 같은 것도 있고 뭐도 있어요? 방향이 반대여도 평행하지.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방향이 같은 운동 같은 경우는 속력이 어떻게 된다? 빨라지기만 합니다. 근데 방향이 반대가 되면 처음에 어떻게 되냐? 속도의 크기가 쫄쫄쫄쫄쫄 이렇게 늘어져요. 그러니까 속도와 시간 그래프가 이때 기울기가 음수가 된 거야.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돼? 속도 값이 점점점 0에 가까워지지, 그치? 그래서 느려지는 거야. 그러다 어떻게 돼? 이 t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을 지나가면 속도 값이 점점점 0에서 멀어지지, 빨라지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운동 중에 어떤 게 있을 거냐면 이거는 안 되는데. 던져봅시다. 아래로 던지면 어떻게 돼요? 빨라져요. 빨라지지. 근데 위로, 이거 자신 없는데. 위로 던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봐. 위로 던지면 어떻게 돼요? 천천히 가다가 느려졌다가 정지를 한번 하고 그 내려오면서 빨라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 오케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올라가다가 느려지니까 정지. 그러고 내려오면서 빨라지는 거지. 여기부터는 자연낙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운동 방향이랑 처음 운동 방향이랑 같은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에서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기 시작하다가, 그러니까 속도의 크기가 작아지다가 방향이 바뀌게 되면서 이제 가속도
처음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 나오게 되는 변위를 보면 어떻게 되냐? 위치 시간 그래프 변위를 보게 되면 위치의 변화량을 보게 되면 2차 함수고 어떤 형태가 나와? 대칭축이 나온다. 이 t초가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을 기준으로 어떻게 된다? 대칭 형태를 나오게 된다는 걸 기억해 줍시다. 그쵸? 속도 시간 그래프도 요 기준으로 대칭이 나지. 이해했어? 뭔 말인지? 이렇게 문제 풀면서 또 얘기를 중요한 거 강조할게요. 자,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있었던 거는 v 속도가 시간에 대한 1차 함수, 변위가 시간에 대한 2차 함수로 나온다는 거. 나중에 뭐 이런 미분 적분 다항함수 비적분 뭔 말인지 알아? 괜찮아, 넘어갈게요. 연결이 돼. 또 관련이 있어. 알아놓자. 이거랑 관련이 있어요. 우리 기울기를 구하는 거를 미분한다고 하고 넓이 구하는 걸 적분한다고 하는데 관련이 나중에 가면 뭔 말인지 바로 알아. 딱 생김새가 딱 보여. 지금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 요 식은 되게 중요한 식이잖아요. 그치? 되게 중요한 식인데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 식을 왜 만들었을 것 같아? 왜 만들었을까요? 요 식. 왼쪽과 오른쪽 식이 1번식, 2번식이 있어요. 1번식은 가속도의 정의에서 그냥 나온 식이고 2번식은 속도 시간 그래프 밑부분 넓이 변위로 찾은 식이야. 3번식은 왜 있을까? t가 없어졌어. 그치? 그래서 1번과 2번에 연립해가지고 시간 t를 소거시킨 거야.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시간 t를 없앴다. 무슨 장점이 있을까? 문제에서 시간을 가르쳐주지 않는 상황. 우리가 시간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좀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식이 됩니다. 왜 이래? 위치가 바뀌니? 신기하다. EAS라고 해요. EAS. 2 곱하기 A 곱하기 X. 왜 이상하지? 뭔가 이렇게 크기가 작아진 건가 그냥? 크기가 작아졌다. 오케이. 깜짝 놀랐네. 좋아, 이 정도만 합시다. EAS. 그래서 2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그동안의 변위. 직선 운동이니까 뭐 이동거리라고 봐도 괜찮아요. EAS는 V제곱 빼기 V제로 제곱. 방향이 바뀌지 않는 경우에 EAS는 나중 속력 제곱 빼기 처음 속력 제곱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나왔나요? 그냥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t를 없애고 싶어. 그럼 t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냐면 AT가 뭐였어? V 빼기 V0였잖아요. t는 뭘까? t는 A분의 V 빼기 V0거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해한 거야. 이걸 어떻게 한 거야? 넣은 거야 여기다가. 그래서 S는 V0 곱하기 A분의 V 빼기 V0 더하기 2분의 1 A 곱하기 A분의 V 빼기 V0를 제곱해서 T가 사라지는 거야. 그냥 그걸 정리하면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고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많이 사용하고요. 문제 풀 때 나중 속력 제곱 빼기 처음 속력 제곱 속력의 제곱 변화량이랑 관련이 있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할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야. 밑에 있는 뭐 그래프에 속하는 거는 좀 봐주시면 좋고 평균 속도, 우리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이 평균 속도를 매우 단순하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처음 속도랑 나중 속도의 무슨 값? 중간 값과 같다는 말이 있어요. 처음 속도랑 나중 속도의 중간 값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볼 때 맨 처음에 빵점을 먹고 그다음 10점, 20점, 30, 40, 50, 60, 70, 80, 90, 100 이렇게 받은 거야. 평균 점수를 얼마라고 할래? 그냥 50점 이렇게 해도 이상하진 않지. 그치? 근데 여러분이 처음에 0점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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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다 100점 받았어. 평균 점수 50이라고 하면 좀 그건 아니지. 근데 어떤 차이가 있었어? 방금은 처음만 0이었고 나머지 다 100점이었잖아요. 근데 0, 10, 20, 30, 40, 50 이렇게 꾸준하게 일정하게 점수가 올라간 경우에는 중간 점수를 평균 점수라고 해도 그렇게 이상하진 않네 라는 느낌인 거야. 그래서 평균 속도, 등가속도 직선 운동할 때 물체의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중간 값과 같다라는 게 어떻게 나왔는지를 먼저 볼 건데 우리가 평균 속도가 원래 정의는 뭐냐면 원래 평균 속도 정의가 뭐냐면 그냥 걸린 시간 분의 변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구해요. 걸린 시간 분의 변이야. 근데 일반적인 모든 운동에서 평균 속도는 걸린 시간 분의 변이에요. 그러면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을 곱하면 뭐가 될까요? 그쵸, 맞아요. 곱하면 변이가 됩니다.
그래서 걸린 시간을 곱하기 위해서 속도 시간 그래프에 만약에 어떤 평균 속도가 구해졌다 치자. 자, 이 빨간 값이 평균 속도라고 했어요. 자, 평균 속도 이게 빨간 값이야. 그럼 평균 속도 값이 요 세로 이 높이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걸린 시간이 t초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요 직사각형 넓이가 평균 속도 곱하기 걸린 시간이 될 거야. 다시. 자, 우리가 어떤 운동에서 조금 다시 할게요. 어떤 운동에서 평균 속도가 나왔다고 치자. 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할 때 평균 속도를 구했다고 치자. 요 값이 평균 속도래 그냥. 자, 그러면 세로 값이 평균 속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걸린 시간 t초라고 할 수 있을 거잖아요. 평균 속도에다가 세로에다가 가로 걸린 시간을 곱하겠대. 그럼 뭐 나와?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오겠죠. 맞죠? 그런데 우리 속도 시간 그래프가 그려지면 어떻게 생겼어도 요 밑부분 넓이도 뭐였어요? 밑부분 넓이도 변이었어. 그래서 파란색 직사각형도 변이고 빨간색 사다리꼴도 변이야. 파란색 직사각형의 넓이도 변이고 빨간색 사다리꼴의 넓이도 변이인데 둘 다 변이면 다르면 돼야 안 돼요? 같아야겠지, 그치? 파란색 직사각형 넓이랑 빨간색 사다리꼴 넓이가 같으려면 넓이가 같아야 되는 두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요 두 직각 삼각형이에요. 마주보고 있는. 이해됐어? 자, 이 파란색 직사각형 넓이도 변이고 빨간색 사다리꼴 넓이도 변이니까 저 두 부분이 둘 다 변이로서 넓이가 같으려면 이 두 직각 삼각형 넓이가 같아야 됩니다. 근데 이 두 직각 삼각형을 자세히 들여보면 서로 이제 이거 맞곡지각이죠. 그다음 엇각이 있고 직각이 세 각이 다 동일해. 닮았지. 닮았는데 넓이 같은 뭐예요? 합동이어야 돼. 그래서 합동의 특징, 대응변의 길이가 다 똑같다. 그래서 요 변의 길이랑 요 변의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 속도값 v0 값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 속도 v 값이 있으면 그 평균 속도가 여기 딱 놓였었잖아요. 그쵸? 그 값이 어때야 된다?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1대1로 내분하는 값이어야 된다. 중간 값이어야 된다. 이해됐어? 뭔 말인지? 수학 같지? 수학이야. 수학 맞아. 1대1로 중간 값이어야 된다. 왜? 대응변의 길이는 같아야 되니까. 길이가 같아야 돼. 중점이어야 된다. 오케이? 그다음 한 가지만 더 갈게요. 우리 대응변의 길이는 다 같은 거 아니에요? 여기랑 여기도 같네? 그쵸? 그러면 어느 변의 길이가 같냐?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다. 그니까 요 순간 우리 평균 속도랑 실제 순간 속도랑 일치하는 어떤 순간이 생겨. 처음에 평균 속도보다 느리지? 나중에 평균 속도보다 빠르잖아요. 평균 속도랑 순간 속도랑 일치하는 순간이 생기는데 그게 언제다? 시간의 중간값이에요. 중간 시각 0에서 시작해서 t로 끝난다면 2분의 t의 순간적인 속도가 뭐다? 평균 속도랑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아? 오케이? 두 가지. 그래서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중간값이고요. 또 한 가지 더. 시간 0부터 t까지의 평균 속도는 2분의 t. 중간 시간의 순간 속도와 같다. 여기 표시를. 두 가지예요. 1번.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중간값이 됩니다. 2번. 처음 시간과 나중 시간의 중간 시간의 순간 속도랑 뭐랑 같다? 평균 속도가 동일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특징이냐? 속도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이렇게 직선이라서. 그러니까 이런 형태. 기울기가 일정한,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나오는 성질이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이걸 가지고 우리 이제 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는 상태가 돼요. 다음 페이지 가보면 빗면 위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빗면 이제 경사가 있는 면에서 미끄러져 내리고 눈썰매 같은 거 탄다 쳐보자. 이럴 때도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눈썰매 타면 처음에 별로 안 빠르지. 타다가 밑으로 내려오면 어때? 겁나 빨라져요. 그치? 왜냐면 쭉 내려오면서 가속도가 붙으면서 계속 빨라지는 거라서. 그래서 마찰과 공기 저항이 없다는 조건이 있을 때 빗면 위에서 운동하는 물체는 등가속도 직선. 왜 이래? 등가속도 직선 운동합니다. 가속도가 일정하고요. 직선상 방향이 안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빗면에서 운동하는 물체에는 중력이 있고
빗면이 떠받치는 힘, 이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데 중요하진 않고 이 두 힘의 합이 뭐에 비례하냐? 질량에 비례하니까 이때 가속도는 자, 두 힘의 합이 질량에 비례하니까 알짜 힘이 질량에 비례하니까 가속도는 질량과 관계없이 같다가 포인트입니다. 가속도는 질량과 관계없이 같다. 우리 중력 가속도 G가 있잖아요. 9.8. 무거운 거랑 가벼운 거랑 동일하게 중력 가속도는 얼마야? G. 똑같지. 그치? 그래서 빗면에서 발생하는 가속도도 무겁든 가볍든 질량이랑 관계없이 동일한 가속도 값을 가질 거다. 뭐가 같으면? 기울기가 똑같으면. 경사각이 같은 빗면에서 물체의 가속도는 같으니까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질량에 비례한다. 만약에 뭐 질량이 EM, M이야. 그러면 P에 작용하는 알짜힘을 EF라고 한다면 Q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F가 되는 거죠. 가속도가 똑같잖아. 그래서 EMA랑 MA니까 뭐 EF, F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결론. 경사면의 기울기가 똑같다. 경사각이 똑같다고 한다면 가속도가 똑같다. 근데 알짜힘은 질량의 가속도를 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알짜힘은 질량에 비례한다. 두 가지 결론. 다시 제일 중요한 거. 경사각이 같으면 뭐가 똑같다? 가속도가 똑같다. 오케이?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 가속도가 똑같으면 알짜힘은 질량에 비례하는 거야. 오케이? 뭐 그런 거 간단합니다. 그다음 밑에 제동거리, 안전거리 이제 그냥 우리 앞차랑 뒷차랑 뭐 부모님 운전하실 때 앞차 뒤에 바로 딱 붙어서 가면 좀 불안하잖아. 왜냐면 앞차 갑자기 브레이크 밟을 수도 있죠. 그럼 나도 멈춰야 되는데 그래서 적당한 거리 벌려놓는 거 우리 안전거리를 벌린다고 해요. 근데 이 안전거리는 공주거리, 얘는 뭐냐면 속도가 일정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운전자들은 속도를 잘 안 바꿔. 같은 속도로 일정하게 운전하고 있는 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하는 거리를 공주거리라고 하고 제동거리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겠다. 멈추고 나서.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자마자 정지하는 게 아니거든. 밟으면 느려지다가 정지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한다라고 간주를 해요.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가 등속 직선 운동하는 동안 브레이크 밟고 나서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면서 멈추겠죠. 그래서 안전거리는 이 공주거리 더하기 제동거리 합보다 커야 앞에 차를 안 받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속도 법칙과 이 제동거리, 멈추는 거리, 이거는 처음 속도 V0에 우리 제동거리 S가 나와 있는데요. V0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니라서 넘어갈게. 이거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라 넘어가요. 이 정도 보고 뭔 말인지만 알아두면 돼요. 그럼 뒤에 있는 이제 문제들을 좀 풀어봅시다. 바로 이제 문제로 간다. 야, 너무 좋다. 다음 페이지. 우리 63번 한번 풀어볼까요? 63번. 자, 어떻게 할 겁니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래. 여러분 어떻게 시작을 했어? 뭘 했어? 처음 속도가 5m/s야. 나중 속도가 15래. 그럼 평균 얼마일 것 같아? 5로 시작해서 15로 끝났어. 10이겠죠, 그쵸? 중간이잖아. m/s. 근데 그거를 몇 초 걸리면 50m를 갈까요? 5초 가겠죠? 맞아요. 5초입니다, 5초. 그래서 5초 동안 속도가 얼마 증가했어? 5에서 15로? 나중 속도 15 빼기 처음 속도 5 m/s 되겠죠? 얘는 플러스 2m/s 제곱이구나. 2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요게 1번 방법. 그 다음에 또 여기 45초 걸렸다 줬어 안 줬어? 안 줬죠. 그럼 다른 방법도 있어. 시간을 안 알려줄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EAS 2 곱하기 가속도 A 곱하기 그 다음 변이가 얼마야? 50m죠. 50 씁니다. 나중 속력 제곱 15의 제곱 빼기 처음 속력 제곱 5의 제곱.
뭐 합차식 해도 되나? 20 곱하기 10이겠네요. 200. 그러면 A가 얼마일까? 2구나.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다. 답은 2번. 이런 식으로. 어떤 게 알겠죠? 둘 다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해.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풀어도 상관은 크게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이거는 똑같은 것 같아서 67번 한번 해볼까요? 우리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평균 속도의 성질을 좀 기억을 해보면 좋습니다. (0.5초) 간격으로 나타냈다. P점은 0초인 순간이라고 생각해도 되겠고, 그 다음 그림은 0.5초, 그 다음 그림은 이제 1초에 찍힌 거고, Q점은 1.5초에 찍힌 거구나. 일단 확인이 될 것 같아요. 가속도를 어떻게 구할 거예요? 플랜, 여러분의 플랜. 여기 나와 있는 거. 자, 0초일 때 속도가 얼마야? 0? 확실해? 어떻게 알아? 확실해요? 확실하지 않을 수도?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호호, 어떻게 하죠? 0.5초일 때 속도는 얼마예요? 근데 우리가 잴 수 있는 거,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 뭐야? 0초부터 0.5초까지의 평균 속도는 알 수 있거든? 그런 거 같아. 그럼 그게 얼마예요? 0.5초 동안 얼마 갔어? 5cm를 갔거든요. 얘는 1초에 10cm를 가겠네. 그치? 0초부터 0.5초까지 평균 속도가 10cm/s거든? 근데 등가속도 직선이라며. 그럼 이거 뭐랑 같아? 중간 시간. 언제? 0.25초 순간 속도가 얼마야? 10cm/s야. 그 다음 한번 가볼까? 우리 0.5초부터 1초까지 얼마 가요? 평균 속도 얼마야? 0.5초 동안 얼마 갑니까? 15cm를 가니까 분자가 3배 됐으니까 아마 30cm/s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야? 이게 0.5초랑 1초의 중간, 0.75초의 순간 속도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순간적인 속도를 이제 두 값을 아는 거야. 0.25초랑 0.75초를 알죠. 그러면 0.25초에서 0.75초까지 몇 초 걸렸어? 0.5초 동안 속도가 얼마 증가했어요? 20cm/s가 증가했어. 그럼 얘는 1초당 40cm/s가 증가한다. 40cm/s 제곱이 가속도가 됩니다. 가속도는 나왔어. 그쵸? 근데 우리가 이럴 때 우리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V는 V0 더하기 AT라 그랬지. 그치? 0.25초일 때 속도 얼마였어요? 10. 10은 V0 더하기 가속도 A가 얼마였어? 40 곱하기 0.25초니까 4분의 1이네. 그럼 V0가 얼마야? 이거 0이었다. 이거는 0이었네. 근데 0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 그 다음에 꿀팁으로 같은 시간 동안 얘가 같은 시간 간격으로 나눠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한 칸, 세 칸, 5칸, 7칸, 9칸 이렇게 돼.
그래서 13579 이렇게 나온다면 홀수배 하나 5cm, 그다음에 3배 15cm, 5배 25cm, 7배 35cm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아 이거는 처음 속도가 0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해도 돼. 근데 가령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끊어놓으면 13579가 안 될 거예요. 처음 속도가 있다라고 치면 뭔 말인지 괜찮아요? 그래서 처음 속도가 없는 경우에 같은 시간 간격을 끊으면 13579가 나오게 돼. 문제 풀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믿을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처음 속도 0인 거 알았어. 그러면 Q 몇 초야? 1.5초지. 그치? 아이고. 너무 힘들어? 괜찮지? Q 몇 초야? 1.5초. 그럼 V가 얼마야? V는 V0 0 더하기 가속도 40cm/s 제곱 곱하기 몇 초? 1.5초. 그러니까 얼마야? 60cm/s. 요게 VQ가 되죠. 가속도는 40cm/s 제곱.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 요 두 줄. 우리가 잴 수 있는 거 0초에서 0.5초까지 얼마 갔어요? 5cm 갔으니까 0초에서 0.5초까지 평균 속도가 얼마야? 0.5초분의 5cm. 그러니까 10cm/s가 0에서 0.5초의 평균 속도야. 이거랑 뭐랑 같아? 중간 시간의 순간 속도가 똑같다. 이거는 0.25초 순간 속도랑 같다. 그 다음에 0.5에서 1초 평균 속도가 30cm/s 나왔어. 이거랑 뭐랑 같다고? 0.75초의 순간 속도랑 같다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평균 속도는 중간 시간의 순간 속도랑 똑같다라는 거. 학교에서 여기까지는 했어? 학교에서 이거 안 했어? 등가속도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학교 수업을 듣지 않았나? 아니 들어야 돼. 그 학교쌤이 시험 내는 거잖아요. 그래야 1등 받을 수 있다. 1등급 받자. 우리 1등 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애들 막 견제되는 애들 있어? 많아? 큰일 났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완자도 해야겠다. 열심히 해야지. 그냥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되었고 그 다음에 연습을 좀 더 해보자. 오른쪽에 70번 문제 한번 풀어볼래요? 등가속도 직선이 꽤 어려운 문제들이 꽤 많을 거야. 자, 이거 시간 줬어 안 줬어? 시간을 주진 않았죠. 근데 우리 등가속도 직선이라며. 그럼 처음 속도가 얼마예요? 10. 나중 속도가 얼마야? 0. 그럼 평균 속도가 얼마야? 5m/s로 몇 초 갔을까? 5초 가야 25m인 거 이건 알 수 있지. 그럼 몇 초 갔을 거예요? 5초 간 거야. 5초. 5초 갑니다. 5초. 그래서 니은 틀렸다. 그치? 이것도 틀렸네? 기억이 맞겠다. 근데 기억 어떻게 구해? 5초 동안 속도 얼마 줄었어요? 10m/s가 줄었잖아. 그럼 이제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m/s 제곱인데 크기를 몰아보면 어떻게 한다고? 절대값 구합니다. 그래서 1번 제발 또 작아졌겠다. 아이씨 왜 이러는 거야? 그래서 기억이 맞아요. 답은 1번인데 다른 방법은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다른 방법 내가 한 풀이 말고 다른 풀이도 있어. 어떻게 할 거야? 시간 안 줬지 뭐 할 거야? 2AS 그치? A 곱하기 이동거리 25는 나중 속력 제곱 0의 제곱 빼기 처음 속력 제곱 10의 제곱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죠. 2 곱하기 A 곱하기 얘는 50A는 마이너스 100 A는 마이너스 2구나. 바로 나와요 사실. 그래서 기억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s 제곱이니까 5초 걸렸겠네 정지하는데. 그래서 니은 디귿이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순서대로 나오지. 그치? 괜찮아요? 근데 평균 속도로 바로 가도 된다고. 오케이? 좋아요. 기억 다음 1번. 다음으로 넘어가자. 여러분 할 수 있다. 믿을게. 72번 한번 해볼래요? 이거 어렵다. 속도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가속도는 같다. 가속도가 같다. 이렇게 그려보시겠고요. A는 빨라졌어, 느려졌어? 5V에서 출발해서 3V로 끝났어. 빨라졌어, 느려졌어? 느려졌어. B도 느려지는 거예요. 얼마만큼 느려졌을 것 같아? 2V만. 같은 시간이죠. 맞아요. 좋아. 그러니까 동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같은 시간이라서 A는 5V에서 3V로 시작했다면 B는 3V에서 2V로 끝날 겁니다. 그래서 A는 5V에서 3V로 이렇게 될 거고, B 같은 경우는 3V에서 V로 끝나겠죠. 구할 수 있는 것들을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속도 크기 어떻게 구할 거야? 시간을 명확하게 주지 않았죠? 문자로 안 줬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 EAS 하면 좋지. L분의 V제곱 이런 형태 나오게 되면 거리랑 속력 제곱 나왔잖아. EAS 했겠죠? 자, 2 곱하기 A는 얼마큼 이동했어? L만큼 이동했지. 그치? 그러면 속력이 어떻게 됐어? 나중 속력 제곱 9V제곱 빼기 처음 속력 제곱 25V제곱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6V제곱. 그래서 A가 얼마야? A는 마이너스 L분의 8V제곱이라서 기억은 틀렸다. 이렇게 되겠고, 니은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자, 얼마라고 할래? 걸린 시간 우리 거속시 하면 속력으로 거리 나누면 되겠지. 평균 속력 얼마야? 5V에서 시작해 3V로 끝났으니까 4V지. 거리는 L. 그냥 니은을 맞아요. 그죠? 디귿 Q와 R 사이의 거리. B는 얼마 갔을까? 평균 속력 얼마야? 3V로 시작해서 V로 끝나지. 2V지. 2V라는 속력으로 시간은 얼마야? 똑같지. 4V분의 L이라며. 그럼 얼마야? 2분의 L 가겠다. 이렇게. 답은 2번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오른쪽에 75번. 상이라고 하지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동일한 가속도가 똑같으니까 좀 편해요. B는 정지 상태로 출발, A는 10m/s로 움직이고 있었고 B가 빨라졌듯이 A도 빨라질 겁니다. 충돌하는 순간 A의 속력은 B의 2배다. 여기까지가 힌트죠? 속도시간 그래프를 그리면 좋은데, 속도시간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속도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야? 가속도지, 그치? 얘네 가속도가 똑같으니까 기울기가 똑같을 거야. B는 정지한 상태로 빨라질 거예요. 뭐 이렇게 그려볼까요? 그래서 나중 속력, B의 마지막 속력을 V라고 한번 해볼게. A는 처음 속력이 얼마예요? 10이죠, 그쵸? 똑같이 빨라지지. 기울기 똑같아야겠네? 그치? 기울기가 똑같으면 평행하겠다, 그쵸?
그쵸? 맞죠? 그러면 요 도형이 어떤 도형이 보일까? 평행사변형이 보이죠?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어때?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 변의 길이가 10이잖아요. 오른쪽 변의 길이도 얼마일까? 10. 그럼 얘는 v 더하기 10으로 끝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경우에 속도 값의 차이가 10으로 유지가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가 B보다 항상 10m/s씩 빠른 거야. 항상. 모든 순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조건. 충돌 직전 A의 속력은 B의 2배다. 그러니까 A의 속력이 V 더하기 10이거든. 근데 B 속력은 뭐야? V인데 그거의 2배래. 그럼 V가 나오죠. V는 10이네. 라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괜찮을까요? 자, A가 처음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이동한 거리가 75m래. 근데 처음 속력이 얼마야? 10이고. 나중 속력이 20이지. 평균 속력이 얼마야? 15 m/s로 몇 초 가야 75m일까요? 5초 가야겠지. 그치? 그러면 B는 몇 초 갔을까? 처음 속력 0, 나중 속력 10이니까 평균 속력 5m/s로 마찬가지로 5초를 갔겠지. 얼마야? 25m를 갔겠지. 자, 물어볼게. B가 간 거리가 25m야. A가 간 거리가 75m라며. 그럼 처음 떨어진 간격 얼마야? 50m. 답은 4번. 이렇게 문제 풀어주면 좋겠습니다. 속도시간 그래프를 그리면 약간 기하적으로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어요. 이 방법을 추천할게요. 오케이? 괜찮아요? 이렇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점수가 좀 버겁거나 그러진 않죠? 괜찮아. 77번. 예의상 물어본 건데, 버거워도 어떻게 해야지 뭐. 할 수 있다? 속도시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처음엔 그게 조금 오래 걸린다 싶어도 그 눈으로 상황을 본다는 느낌을 받거든. 조금 뭐라 해야지? 조금 더 이해가 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작성해본 그 속도시간 그래프를 가지고 뭔 소린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 A는 처음에 등속 직선 운동, 그러니까 A의 속도는 안 바뀐다. 그다음 B는 이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통해서 마지막에 하는지. B는 이제 느려지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고 A는 등속 직선 운동이에요. 그죠? 속도시간 그래프를 그렸을 때 A의 속도값은 안 바뀔 것 같고 B의 속도값은 이제 느려지겠죠. 그 다음에 A는 B가 정지한 순간부터 1초 뒤에 1초 뒤. 만약에 이제 B가 처음 속도를 V라고 하면 느려지다가 T초에 정지하자. 그러면 T 더하기 1초에 A가 끝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정보가 Q를 통과할 때 A의 속력은, 얘는 이제 속력이 바뀐 적이 없지. 그치? A가 B의 3분의 5배다. B는 Q에서 V였죠? 그러면 A는 처음 속도가 얼마야? 3분의 5V에서 바뀐 적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T 더하기 1초에 끝날 거야. 괜찮을까? 요런 느낌. 그럼 여러분 이거 넓이 구하면 돼요. 왼쪽 아래 파란색 직각삼각형 넓이가 24고요. 오른쪽 위에 빨간색 빨간색 직사각형 넓이는 100이야. 뭐 구할 것 같아 이거? 할 수 있을걸?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응? 할 수 있다니까? V 모르고 T 모르지. 그치? 모르는 문자 2개지. 그러면 방정식 몇 개 세워야 돼? 2개 세워야 돼요. 근데 하나는 24고 하나는 100이잖아. 는 24, 는 100 하면 방정식 2개겠지. 그럼 풀려야 되는 거야. 너무 힘들지? 알아, 나도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건 해야 돼, 이 정도까지는. 완자 책은 좀 더 쉬운 문제들도 많은데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도 있어.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해야 돼. 나중에는 숙제 양을 좀 늘려도 되나? 괜찮나요?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어떻게 해야 돼? 자, 그럼 우리가 주어진 게 24m 누가 간 거랴? B가 이동한 거리. 어떻게 할래? B의 평균 속도 얼마야? 처음 속도 V이고 나중에 0이지. 2분의 V라는 평균 속도로 T만큼 가면 그게 얼마라고? 24. VT는 얼마일까? 48이구나 라는 거 일단 확인. V랑 T의 곱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A는 3분의 5V로 얼마큼 간대? T 더하기 1초만큼 간대. 이게 얼마다? 100이다. 그치, 100m 76 더하기 24잖아. A는 76 가고 또 24도 가잖아. 그쵸? 그러면 V 곱하기 T 더하기 1은 3분의 5로 나누면 60이네요. 뭔가 보인다. VT 더하기 V가 얼마야? 60이에요. VT가 얼마야? 48이잖아. V는 얼마야? 12네. T는 얼마야? 4네. 끝났네. 기억. Q에서 B의 속력 V 물어보는 거죠? 맞아요. 니은 4초 걸렸죠? 4초 걸려서 12m/s가 줄어. 4초 동안.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3m/s 제곱이 가속도고 크기는 얼마야? 3m/s 제곱이. 그 다음에 A가 이동하는 시간은 T 더하기 1초잖아. T가 4초죠. 5초. B는 5번.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단 좋은가? 그러니까 여러분 딱 이 생긴 거 딱 봐봐. 이거 요거랑 이렇게 생긴 거랑 이거랑 솔직히 누가 더 좀 더 친숙해? 이게 더 낫잖아.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봅시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밑부분 넓이 변이 이용해가지고 평균 속도 이용해서 이렇게 씩 세우다 보니까 방정식이 두 개가 만들어졌어. 그럼 끝난 거야. 그건 우리가 할 수 있거든. 무조건 할 수 있어. 여러분 요 식이랑 요 식 세워주면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아 진짜 할 수 있잖아. VT는 48 3분의 5 V 아이고 곱하기 T 더하기 1은 100. 이거 우리 진짜 못 풀까? 푼다니까. 이거 진짜 푼다고 무조건. 근데 뭐가 안 되는 거야? 요거 식을 세우는 게 어려운 거야. 물리는. 뭘 그리라고?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라고. 여러분 강조했다. 여기 써 있어서 이거 지울게요. 다음 넘어가서 몇 가지만 더 풀어보자. 81번 풀어볼래요? 위치 시간 그래프가 나왔어요. 시간에 대한 몇 차 함수라고? 등가속도 직선에서 2차 함수. 뭐 간단하지 그치? 기억 0초부터 5초까지 속도 그냥 정직하게 어떻게 구할래? 5초 동안 5m를 갔잖아요. 그쵸? 그러면 1m/s죠. 이거는 기억은 없는 말이고. 니은 2초일 때랑 6초일 때 순간 속도 우리 위치 시간 그래프에 뭐야? 접선의 기울기 같나요? 안 같지. 자 어떻게 확신해? 5초가 뭐라고? 대칭축이잖아. 그치. 2초랑 6은 대칭이 안 맞지. 뭐랑 맞을까? 4랑 6이랑 같지. 4랑 6이랑 속도의 크기가 서로 같지. 속도가 서로 같을 수가 없잖아. 이거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이게 맞겠네.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할 거야? 어떻게 구할 거야? 어떻게 구합니까?
어떻게 구할 거예요? 어떻게 구합니까? 0초부터 5초까지 0초부터 5초까지 얼마 움직였어요? 5m 움직였지, 그치? 그래, 평균 속도가 얼마였어? 1m/s야. 0초부터 5초까지 평균 속도가 1m/s인데 이 평균 속도랑 뭐랑 같을까요? 0초부터 5초까지 평균 속도야. 이 평균 속도랑 같은 거 뭐야? 평균 속도랑 같은 2.5초의 순간 속도야. 기억나지? 등가속도 직선운동의 평균 속도는 뭐랑 같다? 중간 시간의 순간 속도랑 같잖아. 그럼 0에서 5초 사이에 2.5초 순간 속도가 얼마라고? 플러스 1m/s. 근데 5초에서 순간 속도가 얼마로 보여? 접선의 기울기 얼마야? 0. 그치? 그럼 2.5초에서 5초까지 얼마 변했어? 속도가 시간이 2.5초 동안 속도가 얼마 줄었어? 1m/s 줄었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5분의 2 m/s 제곱. 크기는 0.4가 맞네. 이거 답은 3번 이런 식으로. 괜찮아? 괜찮은 거 맞아? 값이 엄청 없어 보이는 게 정상이야. 근데 우리가 등가 속도기 때문에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혹은 이거 이렇게 할 수도 있다.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넣고 한번 찾아보세요. 할 수 있다. t는 0일 때 얼마? t는 0일 때 0. t는 5일 때 5거든? 값 두 개 있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파이팅. 오케이, 좋아. 그 다음에 이건 똑같은 유형이니까 저건 이것도 하는 게 낫나? 패스. 잠깐만. 몇 개만 더 풀어다가 끝낼 건데 똑같은 유형 같지만 86번 요것도 해보자. 아직 끝나려면 한 교시가 남았다는 거. 너무 좋지 않아? 든든하게 배워갈 수 있다. 맞죠? 동의가 안 되네. 학교 수업 때 열심히 하자 우리. 그치? 그럼 진짜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어. 근데 상이라는 글자 지워. 진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보일 뿐 진짜 아니라니까. 수학 푼다고 생각해 보시고 그냥. 위치 시간 그래프는 시간에 대한 이차 함수입니다. 지금.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해요? 중간값이고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중간값이고 중간 시간에 순간 속도가 같다는 거 이용해 주시면 좋아요. 그쵸? 자, 가속도의 크기 얼마예요?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할 거야? 자, 0에서 1초 동안 평균 속도 얼마입니까? 12m를 1초에 가죠. 0초에서 1초란 말이야. 그럼 이거 누구 순간 속도야? 0.5초 순간 속도야. 그쵸? 그러면 1에서 2초 동안은 얼마 가요? 6m 가지. 6m를 1초에. 언제 순간 속도야? 1.5초 순간이야. 그러면 0.5초일 때 얼마야? 12. 1.5초일 때 얼마야? 6이야. 그러면 1초 동안 속도가 얼마 줄었어? 6m/s 줄었지. 그럼 가속도는 마이너스 6m/s 제곱. 절대값 취하면 얼마다? 기억 맞네. 그 다음에 1초까지의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할 거야? 처음부터 나중까지 변이가 얼만데? 6m를 가잖아. 그치? 몇 초 동안? 2초 동안. 말이 안 되죠? 이거는 플러스 3m/s다.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0초부터 3초까지 이동한 거리 얼마예요?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위치 시간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였어? 순간속도였거든? 순간속도가 어떻게 돼? 플러스였다가 여기 0 지나고 마이너스 되지. 그치? 방향 바뀌었지. 그럼 이동거리랑 변이랑 같을까요? 아니죠. 이동거리는 변이의 크기가 18m거든? 그러면 18m보다 어떻다?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을 내가 줄이진 않을 건데 뒤에 있는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자. 여러분이 숙제로 이걸 풀어야 되니까 나도 이제 그 책임감이 있는 거야.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맞아. 89번 한번 풀어볼게요. P점을 지나고 2초 뒤에니까 P에서 Q까지 몇 초 걸렸다는 거야? 2초 걸렸다는 거잖아. 몇 미터 갔어요? 12m. 평균 속도는 플러스 6m/s겠지, 그치? 근데 나중 Q점의 속도가 얼마야? 8m/s지. 그럼 P점은 얼마일까? 4죠, 맞아요. 4랑 8의 평균이니까 6이겠지. 요런 느낌이야. 그러면 가속도가 얼마야? 2초 동안 4m/s가 증가했으니까 맞아. 플러스 2m/s 제곱이죠. 그래서 니은 되겠죠. 그쵸? 그래서 몇 초 걸렸어요? 2초 걸렸고, 그 다음에 가속도가 2m/s 제곱이니까 A 처음에 가만히 놓았으면 0이거든? 0에서 4가 되는데 몇 초 걸릴까요? 마찬가지로 2초 걸리겠죠. 그쵸? 그래서 P에서 속력 4 맞고요. 그 다음에 A에서 P까지 몇 초 걸려? 2초 걸리는데 평균 속도가 얼마일까? 0으로 시작해서 4로 끝나면 평균은 2지. 그래서 2초 곱하기 2m/s 얼마야? 4m. 1번 이런 식으로. 별건 없지. 그러니까 별건 없는데 이제 그냥 퍼즐인 거예요. 그냥 하나만 더 푼다 했으니까 약속은 지켜야지. 뒤에 있는 문제들은 어려울 거지만 여러분 한번 끝까지 해보세요. 그 다음에 지금 59분이니까 쉬었다가 9시 10분에 하자. 고생했어요.